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5% 정도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모두 줄이면서 건전 재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 올해 본 예산보다 5.2%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4조 원의 지출을 아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24조 원을 어디서 얼마나 깎아 아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쓰기로 했습니다. 병사 봉급 올리는데 1조 원, 돌전 아기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주는 부모급여 신설에 1조 3천억 원, 기초연금 인상에 2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분야별로는 국방과 복지, 환경,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사회 간접자본,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줄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예산은 2천억 원, 수소차 보급은 2,600억 원 깎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고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올해 6천억 원이 배정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도 4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지난 의총 결의대로 당원의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오후 4시 반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은 그대로였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란 법원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지금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역시 비대위 출범 뒤 사퇴할 뜻을 내비친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며 이견 표출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사퇴 수습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며 권 원내대표에 대한 즉각 사퇴 요구가 잇따랐고 새 비대위 체제는 법원에 당의 운명을 다시 맡기자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정말 피치 못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을 우려한 듯 친윤계를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체제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의 논란도 수습되지 않으면서 실제 비대위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유신 정부 시절 내려졌던 긴급조치 9호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 양승태 사법부가 손해배상의 길을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인데 대법원이 7년 만에 이 과오를 바로잡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집회, 시위는 물론 보도까지 통제하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둔 긴급조치 9호. 지난 2013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무수한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고도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가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로 개인의 피해를 배상할 민사상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서 돌연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이 판결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한 사례로 꼽으면서 상고 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겁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소신 판결한 판사는 징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과오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사람을 구속하도록 한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으로 무효라고 못 받고 체포, 수사, 판결까지 모두 기본권을 침해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7년 더 늦어진 정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14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의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미흡하단 겁니다. 구속을 피한 배 씨는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채 서둘러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업무 추진비 2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경기도청뿐 아니라 카드가 사용된 식당과 카페 1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3일엔 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법인카드 회계 처리 등을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 2명을 배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공모 혐의를 부인해온 김혜경 씨의 혐의 입증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배 씨와 김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